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 브록 3번 허블 긴장과 우주의 등속 팽창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네,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네, 여기서 이렇게 가속 팽창 나왔네요. 근데 이것은 겉보기에 가속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는 등속 팽창한다. 자, 그래서 먼저 1번 허블 긴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2번 우주는 등속 팽창한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주의 반지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허블 긴장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우주를 측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주 팽창 속도가 얼마냐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파란색. 네, 파란색이 그 초신성이 뻥 하고 폭발을 하면은 적색편의가 나타납니다. 그 적색편의로부터 관찰된 우주의 팽창 속도가 파란색이라는 거죠. 근데 또 역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로 관측된 것은 검은색이라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뭐 관측 기술이 안 되니까 이렇게 두 개가 파란색과 검은색 일치할 거다고 했는데 점점점 관측 기술이 점점점 발전하지 않습니까? 관측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파란색과 빨간색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둘 중에 누가 맞느냐? 혹은 둘 중에 누가 틀렸냐? 둘 중에 누군가는 틀린 거 아닙니까? 파란색이 틀렸냐? 검은색이 틀렸냐? 이것을 허블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허블 긴장이다. 자, 그래서 허블 긴장이란 이렇게 CMB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로부터 측정하면은 67.66이라는 여기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 파세크 67.66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허블 상수가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적색편의로 측정을 하면 근데 적색편의가 문제가 있어. 이게 약간 이렇게 초록색 친 거 있지 않습니까? 편차가 너무 심하죠. 편차가 너무 심할지라도 어쨌든 평균은 72.86 정도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2.86이 정답이냐 아니면 67.66이 정답이냐 둘 중에 어느 게 정답이냐, 네, 그것을 허블 긴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랑크 데이터 2018년 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는 자, 현재 우주의 나이가 얼마냐? 현재 우주의 나이는 137.87억 년이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우주 나이라고 물리학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참 머리 아픕니다. 어쨌든 1.1056 2의 음수 52승 퍼 미터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숫자죠. 여기서 만약에 우주는 등속 팽창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는 등속 팽창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허블 상수고요. 허블 상수는 우주 팽창 속도 나누기 거리죠. 이것은 이제 공식이니까 는 1 나누기 현재 시간 이렇게 되고, 네, 이것은 이제 단지 이제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세크로 단위를 맞춰줘야 합니다. 어쨌든 1 메가파세크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우주 나이는 137.87억 년이다. 년을 또 세크 초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허블 상수는 70.92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70.92. 우주는 등속 팽창한다면, 자, 그래서 만약에 우주는 등속 팽창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허블 상수는 70.92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70.92로. 그런데 72.86 아니면 67.66이라는 이렇게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주는 등속 팽창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는 등속 팽창이 아니다. 어쨌든 등속 팽창한다면 70.92.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주 상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루트 람다 이놈이 참 이상한 거예요. 하여튼 이거를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놈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놈 때문에 암흑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1 나누기 C 루트 란다를 제가 해볼게요. 그럼 왜 또 1 나누기 C 루트 란다냐? 이 공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공식이냐? 제12장 우주상수 문제와 플랑크 단위계에서 네, 이렇게 나오죠. 플랑크 길이의 제곱 곱하기 우주상수를 이제 우주상수 문제라고 부르죠. 네, 여기서 제 12장에서 제가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 나누기 C 루트 란다의 의미가 뭐냐. 하여튼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00.53억 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00.53억 년. 자, 그래서 저는 주장을 하죠. 이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가 아니라 암흑 시간이라고. 암흑 시간이다. 그래서 우주상수 시간 나누기 현재 시간 10.053 우주상수 시간 현재 시간 13.787 13.787 나누겠습니다. 그럼 72.916%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72.916%가 바로 암흑 에너지 비율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우주는 운동 상태와 정상 상태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운동 상태가 있어요. 우주가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우주가 정상 상태, 우주는 고요하다. 이 두 개의 혼합의 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상태가 뭐냐? 현재 시간 있잖아요. 13.787 빼기 요거 다크 타임. 그럼 다크 타임의 정체가 뭐냐? 다시 제 13장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허블 상수 할 때 여기 다크 타임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그래서 아까 운동 상태가 있고요. 정상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상태는 아까 여기 허블 시간 있잖아요. 10.05 여기 그 우주상수 암흑 시간, 우주상수 시간이 바로 암흑 에너지가 아니라 암흑 시간이다. 현재 시간 요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 길이가 37.144%고요. 요 길이가 62.856%입니다. 즉 지금 현재가 이거잖아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이거 과거 아닙니까? 과거. 자, 그 다음에 현재를 기준으로 이건 미래잖아요. 미래. 이게 현재니까. 그래서 현재란 무엇이냐? 네, 현재를 어떻게 정의 내리겠습니까? 현재를 정의 내리는 순간 바로 과거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를 새롭게 정의를 내렸죠. 현재란 과거, 과거 37.144%와 미래 61.856% 혼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현재이다. 이 과거와 미래가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 상태 과거의 비율 37.144%, 정상 상태 미래의 비율 62.856%. 자, 과거 어떻습니까? 우리 우주의 과거는 거의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과거는 그러니까 운동을 해온 거죠. 자, 우리 우주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아직 멈춰있죠. 미래는 고요하게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는 고요하게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상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아까 우리 우주란 뭐냐? 현재를 말하는 거야. 현재란 뭐냐? 현재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제가 설명드렸죠. 운동 상태의 과거 37.144%와 정상 상태의 미래 62.856%가 혼합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현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어떻습니까?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을 말하는 거죠. 빅뱅은 이게 빅뱅 때 뻥 하고 우주가 터져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가 전 우주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잖아요. 과거. 네, 그래서 과거 67.66 이 37.144%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자, 초신성의 폭발 어떻습니까? 초신성이 뻥 하고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신성이 뻥 하고 폭발해가지고 어떻게 옵니까? 미래의 지구를 향해서 빛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미래라는 거죠. 72.86%는 72.86은 미래가 되겠습니다. 이 미래가 몇 퍼센트? 62.856%를 혼합을 한다는 겁니다. 혼합이 바로 현재의 정의라는 겁니다. 현재.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70.93 나옵니다. 70.93 이게 뭡니까? 우주는 등속 팽창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70.92예요. 허블 상수는 70.92로 계산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섞었잖아요. 레드샤프트가 맞는 겁니까? CMB가 맞는 겁니까? 둘 다 맞다라는 겁니다. 단 CMB는 과거를 뜻하는 것이고요. 레드샤프트는 미래를 뜻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섞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섞으니까 바로 70.93 나왔습니다. 등속 팽창일 때, 섞었을 때 두 숫자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주는
등속 팽창한다라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우주는 등속 팽창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또 가속 팽창한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허블 공식이 이거예요. 허블 상수, 허블 상수라기보다는 허블 파라미터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상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허블 개수, 혹은 허블 인자. 그래서 허블 컨스턴트가 아니라 허블 파라미터로 불리고 있다. 하여튼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시간의 비율이 아니라, 자, 우리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밤하늘을 관찰을 할 거 아닙니까? 관찰을 하면은 저 멀리 있는 놈을 관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현재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멀리 있는 놈, 요 놈을 관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신성을 이렇게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즉 제가 이제 여기서 헷갈리지 말라는 뜻은, 여기서 이제 시간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뭐 또 시간은 또 거리하고 맞는 거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거리, 현재 지구에서 저 먼 거리에 있는 초신성을 한번 관찰해 보자. 네, 그래서 요것이 현재 물리학에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요 영역이 요거라는 거죠. 요거. 네, 그래서 이제 짧은 거리밖에 관찰을 못 해요, 이게. 그리고 오차가 어떻습니까? 오차도 이제 매우 크네요. 그러니까 허블 긴장, 허블에 관련된 것에 명확한 것은 현재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차가 너무 크니까. 관찰 오차가 크다. 관찰 길이도 저 짧은 거리밖에 지금 관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CMB, 우주 배경 복사.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여기 디스턴트, 거리. 지구로부터 얼마만큼 이렇게 거리에 있느냐. 자, 지구로부터 지구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든 지구로부터 먼 거리에 있든 CMB로부터 측정된 허블 개수는, 허블 파라미터, 허블 컨스턴트죠. 허블 상수는 상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CMB 있잖아요, CMB 우주를 관찰을 해요. 근데 지구로부터 가까운 거리도 있고 지구로부터 먼 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 CMB 우주 배경 복사를 제 아무리 관찰을 해도 거리에 관련 없이 상수일 거다,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컴바인드 어떻습니까? 컴바인드, 우주는 등속 팽창하죠. 이거 컴바인드 아닙니까? 혼합. 우주는 등속 팽창이죠. 그러니까 등속 팽창이라는 말은 어느 거리에 있든지 허블 상수는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블 상수는 70.92는 상수다.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시간하고 거리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 제로가 있죠, 제로. H0, 제로가 붙은 것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현재 지구 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관찰한 거예요. 자, 그래서 키네틱, 그 다음에 키네틱은 어떻게 됩니까? 키네틱은 아까 제가 현재란 뭐냐, 요거 과거와 미래의 비율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이 요만큼 있으면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비율이 달라지죠, 이렇게. 물론 이제 시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 거니까, 또 시간은 또 그만큼 먼 거리에 있는 거리랑 비례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빌리언 이어, 여기 라이트, 빛광년, 광년이죠, 이게. 광년 거리. 지구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키네틱과 스태틱의 상태가. 그래서 이 공식은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요거 혼합 공식, 요것이 요 혼합 공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찾을 수 있느냐? 요 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레드시프트. 허블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허블이 CMB 허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시프트 허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 허블이 있다는 겁니다. 허블 상수도 세 종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지금 두 종류만 있고요. 물리학은 CMB와 레드시프트만 있었고요. 자, 그래서 요것이 거리에 따른 함수로 나와요. 이것을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것을 문제를 풀면 레드시프트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현재 우주를 보겠습니다. 현재 지구 13.787이잖아요. 137.87억 년. 예, 우주는 이렇게 가네요. 팽창은. 이게 뭡니까?
속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주는 가속 팽창하네요.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자, 그래서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는 그 현 물리학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론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현재 그 관측 기술은 요것밖에 관측을 못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럼 좌측을 볼까요? 여기를.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지금 우주가 감속 팽창한다는 거냐? 네, 감속 팽창했네요. 100억 년, 약 100억 년을 기준으로 감속 팽창을 하다가 여기를 기준으로 가속 팽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여기가 있으니까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럼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엉터리 아니냐? 자, 물리학에서 이 차트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현재 여기 에이지 우주 나이가 있고요. 여기가 100, 여기가 100이네요. 100억 년, 여기가 100억 년이죠. 100억 년, 100억 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뻥 하고 빅뱅 터졌다. 무한대. 여기 지금 무한대 아닙니까? 빅뱅 뻥 터졌다. 퍼졌다. 이거 무한대로 엄청 올라가는 거 이게. 그러다 밑으로 이제 감속 팽창이죠. 네, 급격하게 감속 팽창하네요. 여기서는 어디 한 8억 80억 년, 80억 년. 여기가 100억 년이니까요. 100억, 80억 년을 꼭지점. 여기 저는 그게 아니고 100억 년을 꼭지점으로 한다고. 아, 꼭지점이 100억 년이나 80년이나 80억 년이나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속 팽창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속 팽창 하면서 여기가 뭡니까? 오 노. 예, 왜? 무한대로 팽창한다 지금. 예, 이렇게. 그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가속 팽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즉 무슨 말이냐? 제가 계산한 게 물론 경향은 전혀 다르지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지 않습니까? 포물선 아닙니까? 결국 크게 보자면 포물선이잖아요. 네, 포물선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뭐가 레드시프트 그 초신성 폭발에 의한 거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계산된다. 그래서 가속 팽창이다. 자, 근데 여기서 저의 그 생각은 자, 여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무한대로 갈까요? 무한대로. 근데 무한대가 아니고 한 190억 년 정도 돼가지고 갑자기 상수로 이렇게 끊어질 겁니다. 그 근거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이것도 또 이야기는 많이 힘든데 어쨌든 근거만 제시하자면 예를 들어 여기 제 17장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주의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주의 변화에서 이제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뭐 이런 제가 나름대로 근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다.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상수로 유지된다. 즉 기존 논리는 여기 무한대지 무한대로 팽창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니라고 그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상수로 이렇게 된다고. 저는 이제 또 새로운 주장을 한 거죠 방금.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그럼 우주는 등속 팽창한다는 거냐, 가속 팽창한다는 거냐? 네. 우주의 팽창이 뭡니까?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절대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팽창의 결과로서 CMB가 하나 나타나고요. 레드셰프트가 하나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레드셰프트 가속 팽창이다. 자, 가속 팽창이죠. 가속 팽창,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드시프트가 가속 팽창하게 가속되는 적색편이죠. 자, 적색편이가 어떻습니까? 적색편이가 가속화되죠. 그러면 그래서 우주는 가속 팽창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고 그 적색편이가 가속화되는 거는 그 전체 우주의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현상이 레드시프트는 가속화된다고. 네. 그래서 우주 전체는 등속 팽창입니다. 등속 팽창이다. 레드시프트는 적색편이는 초신성에 의한 초신성 폭발에 의한 적색편이는 가속 팽창되게 관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색편이 가속 팽창에 맞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관찰돼요. 그래서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는 여기서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우주는 등속 팽창, CMB 또 등속 팽창, 레드시프트는 가속 팽창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설명하자면, 자, 지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구는 3차원이죠. 3차원 구체죠. 근데 5천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은, 야, 지구는 평평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자, 지구가 5천년 전 이집트 사람은, 아니, 지구의 안쪽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우주의 바깥쪽을, 지구의 자기가 본인이 5천년 전 이집트 사람이 살고 있는 바깥쪽을 이해를 못하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주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3차원이잖아요. 우주는 한 차원 하나 더 높여서 4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우주는 4차원 구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주의 안쪽은 4차원 구체입니다. 자, 그럼 우주의 바깥쪽은 만한정처럼 생겼죠. 이렇게. 이게 우주의 바깥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표면, 여기 표면, 요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공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차원을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평평하다. 네. 아니, 이거 지금 세계지도 평평하다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우리 5천년 전 이집트 사람은. 그러니까 현 물리학은 평평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은 뭡니까? 안쪽은 과거잖아요. 안쪽은 과거죠. 네, 과거는 CM미. 바깥쪽은 뭡니까? 바깥쪽은 미래. 예, 팽창을 하니까 미래. 현재는 이 두 개의 혼합이죠. 혼합. 그래서 표면은 평평하다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방정식이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3차원을 그 방정식이라고 보는데, 아니, 아인슈타인의 방정식도 상대론 아닙니까? 상대성 이론.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성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성, 차원을 하나 높이라는 거죠. 4차원 구체에 이게 지금 팽창하지 않습니까?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팽창합니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아니, 우주 전체가 상대적으로 팽창합니까? 우주 전체는 절대적으로 팽창하죠. 그 절대적으로 팽창하는 것이 변화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우주는 변화한다. 변화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혹시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께서 본 동영상을 보셨다면 새로운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제 4차원 구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주는 4차원 구체다. 네, 4차원 구체다. 그럼 4차원 반지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반지름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이 있었죠. 먼저 이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이제 우주는 평평합니까? 플랫. 네, 평평합니까? 아니면 우주는 4차원 구체입니까? 네. 자, 평평하다.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지구를 이렇게 바라봐요. 지구를 바라봐는 저 멀리, 네, 여기 저 멀리 A를 바라봤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관찰이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observable universe, 관찰 가능한 테두리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를 봤더니 이쪽이 이렇게 관찰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반대편 90도 꺾어서 이쪽을 보겠습니다. 그럼 B가 관찰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아니, 관찰 요거랑 어찌 그리 유사하냐는 거죠. 유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달라야 돼요. 모양이. 근데 매우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A하고 B가 모양이. 근데 이것을 지평선 문제라고 부르죠. 빅뱅이 틀렸다. 빅뱅이 틀린 거 3개. 3대 요인 중에 하나. 지평선 문제. 지평선이 A 지평선하고 B 지평선이 왜 이렇게 유사하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것이 빅뱅을 붕괴시키는. 빅뱅 이론 틀렸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이 탄생해가지고 뭐 또 빅뱅 이론을 되살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평평하다고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우주는 4차원 구체다. 자, 그러면은 지구가, 왜냐면 관찰이라는 거는 지구를 중심으로 관찰을 하는 거니까. 자, 지구를 중심으로 A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멀리. 자, 그럼 지구를 중심으로 멀리 이렇게 바라보겠죠. 이렇게 여기.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도는 거예요. 이게 왜 4차원 구체니까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어디를 봅니까? 여기를 본다는 거죠. 여기를, 안쪽을. 테두리 지평선 안쪽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안쪽을. 요거는 바깥쪽을 보는 거죠. 아웃사이드, 바깥쪽. 이거 안쪽을, 인사이드. 자, B를 볼까요? B를 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
근데 이게 또 구체 아닙니까? 구체. 뺑 도는 거죠. 돌아가지고 여기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하고 B는 결국 어떻습니까? 가까운 거리잖아요. 가까운 거리 이게. 여기는 A하고 B가 너무 엄청 멀리 있습니다. 그럼 A 바로 옆에 B가 그러니까 유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빅뱅이 어디 있어? 빅뱅이. 자, 지구를 중심으로 빅뱅 뻥 터진 건 요게 테두리 있잖아요. 요게 빅뱅이에요. 요게 테두리가. 이게 빅뱅은 지구로부터 멀리 있는 거죠. 근데 자, 지구가 있습니다. 빅뱅 어디에 있습니까? 네. 빅뱅은 지구 그 자체가 빅뱅이네요. 맞죠? 지구에서 관찰합니다. 멀리 봐요. 멀리 보면은 볼수록 그 빅뱅이 나타나겠죠. 그 빅뱅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지구잖아요. 지구에 있잖아요. 지구에. 여기 지구다. 여기가 빅뱅이에요. 요 정도 되겠죠. 빅뱅은. 빅뱅은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다. 여기는 지구가 바로 빅뱅 자리이다. 네, 사실 그게 아니라 내가 관찰을 한다. 내가 관찰하는 그곳이 빅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주는 4차원 구체다. 그러면 우주 4차원 구체라 그러면 4차원 구체의 반지름이 계산되는 거 아니냐. 반지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이 있다. 그래서 이제 빅뱅을 중심으로 계속 팽창을 하죠. 우주는 등속 팽창한다. 네, 이렇게 등속 팽창을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4차원 방향으로 팽창하는 거죠, 당연히. 4차원 방향으로 이렇게 팽창을 합니다. 근데 우리 공간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4차원의 수직 방향, 요거 파란색 요것이 이제 우리 우주 공간이 되겠고, 이게 3차원 구체죠. 네, 그래서 빛이 어떻게 됩니까? 빛은 먼저 공간 팽창, 빅뱅 뻥 터졌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있죠. 요쪽 방향으로 공간이 팽창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일단 팽창을 해요. 자, 근데 빛은 또 어떻게 됩니까? 빛은 3차원 공간 방향으로 직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거 4차원이다.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에요. 수직.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빛은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빨간색 요쪽, 여기 하나로 간다는 거죠. 이게 빛이. 이것이 빛이 이동한 거리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이제 한 번 더 나가면 또 공간은 어떻게 팽창합니까? 공간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팽창하겠죠. 이렇게 4차원 방향으로. 그 4차원 방향으로 빛은 또 그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두 번째 빛은 시간이 흐르면 빛이 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결국 똑같은 동일한 논리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각형이 너무 커요. 너무 크죠. 그래서 그래서 이 빛이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2죠, 루트2. 네,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같다. 그럼 여기 1이다. 그럼 빛이 이동한 거리는 루트2 코사인 45도, 사인 45도죠. 루트2로 이동을 한 겁니다. 사각형이 너무나 크니까 사각형을 아주 미분 형식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결론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정. 자, 공간이 팽창한다. 공간 팽창 속도가 있겠죠. 4차원 방향으로 공간이 팽창을 합니다. 빛은 3차원 방향으로 또 가죠. 첫 번째 가정. 그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우리 우주는 빛 속도로 팽창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그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현재 지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빛은 어떻게 이동했냐? 이게 빅뱅이죠. 빅뱅의 빛은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여기서 빅뱅 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지구에서 안쪽 우주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현재의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우주의 나이가 137.87억 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 길이죠, 요 길이. 빨간색 길이가 이제 빛이에요, 빛. 빛이 여행한 거리. 요게 137.87 거리라는 거죠. 자, 이것을 그대로 씌우면 요 길이, 우주의 반지름은, 제가 루트 2라고 했죠. 왜냐면 여기 루트 2배로 나오니까. 결국 제가 자세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결국 루트 2가 맞더라고요. 네. 이것의 루트 2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반지름은 4차원 구체이고 4차원 구체의 반지름은 97.49억 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광년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년하고 광년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우주는 팽창한다. 자, 과거 지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지구가 있었고 과거에 또 저쪽 은하를 봤겠죠. 그러면 한 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주가 팽창을 안 한다면 요게
현재 지구를 봐요. 그러면 얘도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그래야지 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요렇게 관찰된다는 거죠. 그럼 요 길이, 요거는 뭡니까? 요 길이. 요 길이가 이렇게 도망갔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요 놈이 원래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근데 요 놈이 요만큼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주는 팽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주는 팽창한다. 단 등속 팽창이냐 가속 팽창이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 뿐이고. 자, 이건 참 멋있는 그림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속도보다 5배 더 빨리 우주가 빨리 팽창한다. 가정해보세요.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 말이 뭔 말이냐? 자, 지구에서 이렇게 볼 거예요. 뭔가를 봐요. 뭔가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은하가 있고요. 최근 은하. 가까운 거리에 은하가 있죠. 관찰이 되죠. 그 가까운 거리에 은하는 훨씬 과거에 자기 자신 은하가 또 관찰이 또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중첩되잖아요. 이게. 최근 은하와 그 자신의 과거 은하. 왜냐면은, 빛이 우주를 몇 바퀴, 여기 딱 얼핏 보더라도 한 바퀴, 두 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몇 바퀴 돌았습니까? 얼핏 보면은 한 바퀴밖에 못 돈 거죠. 한 바퀴 돌았으니까는 은하는 하나만 관찰돼요. 근데 여기는 그 은하와 그 은하의 먼 과거 은하. 중첩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중복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밤하늘을 관찰을 하면은 그래 중복되는 거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자, 그럼 이번에는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빛속도보다 매우 느리다. 제가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매우 느리다. 자, 제가 반대로 설명했네요. 자, 이번에는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빛속도보다 5배 더 빠르다. 우주가 엄청 빨리 팽창한다.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지구에서 밤하늘을 관찰을 합니다. 일부분밖에 안 보여요. 일부분. 우주 전체의 일부분만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지구에서 보면은 이게 우주 전체가 다 관찰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주 전체가 다 관찰된다. 이거 틀렸다. 이거는 중복되는 건 없는 것 같다. 이거 틀렸다. 이게 아주 타당한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결론. 우주의 팽창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네. 우주의 팽창 속도. 여기서 우주의 팽창 속도는 4D 4차원 방향으로 빛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그럼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고 지구에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은하가 도망가는 거죠. 왜? 나는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지구도 4D 방향, 4차원 방향으로 빛속도로 지금 도망가고 있네요. 팽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블 긴장의 원인은 여기 CMB가 있고, 네, 우주 배경 복사와 초신성 폭발에 의한 적색 편의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과거와 미래를 혼합을 시켜야 그것이 현재라고. 그래서 현재는 등속 팽창이다. 두 번째, 적색 편의, 초신성 폭발에 의한 적색 편의는 지금 현재가 여기잖아요. 여기는 가속 팽창하고 있네요. 그럼 이 가속 팽창은 요거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우주는 4차원 구체이고 4차원 구체의 반지 이름은 97.49 광년 루트 2배 루트 2. 그래서 마지막 결론, 절대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그 절대 방정식은 4차원 구체로 적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절대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